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9살입니다. 15년 넘게 주방가전 설치 기사로 일해왔습니다. 요즘엔 주로 인덕션 설치를 주로 다녔어요.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고 하루에 서너 집씩 설치를 뛰면서 그냥 묵묵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죠. 몸은 고되고 허리는 나가도 그래도 가정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죠. 그렇다고 시간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내와는 결혼한 지 7년째였습니다. 초반에는 남들처럼 알콩달콩 싸우다가 웃고 자그만 작은 온룸에서 함께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힘들어도 서로 위로해주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무섭죠. 점점 익숙해진 만큼 소홀해집니다. 아내는 야근이 많아졌다고 했고 회사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푸념만 늘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저와의 시간을 줄여갔고 전 그래 힘들겠지 하며 말없이 이해해 줬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7시 반쯤 일어나 씻고 작업복 입고 회사에서 내려준 설치 일정 확인하고 나왔어요. 차에 공구 싣고 커피 하나 사서 시동 걸고 라디오도 안 켜고 그냥 멍하니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세 번째 일정은 오후 2시 경기도 광교 쪽 아파트였어요. 주소만 보고는 몰랐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장소일 줄은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 집은 새 아파트였습니다. 도착해서 인터폰을 누르는데 들리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비슷한 목소리도 있을 거라고 내심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심장 이상하게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 목소리 톤이 너무나 낯익었기 때문이죠. 제 아내 목소리와 너무나 닮았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순간 멍하니 저를 보더니 표정은 딱 얼어붙었고 순간 파르르 떠는 듯 싶더니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가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아내가 마치 그 집 안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편한 옷차림에 손에는 머그잔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나만큼이나 놀란 것은 아내였어요. 내가 마치 저승사자나 된 것처럼 놀라 자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손에 든 머그잔까지 떨어뜨려서 바닥에 부딪혀 깨지고 말았겠습니까? 그런 아내의 모습에 더욱더 황당한 것은 저였어요. 이게 무슨 조화냐? 왜 아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너무 놀라서 얼굴이 회색빛이 되어버린 아내에게 내가 재차 또 물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냐니까? 그러자 아내가 나를 문 밖으로 밀치면서 그랬습니다. 당신 잠깐만 나가서 얘기하자 라고 하며 나를 밀쳤습니다. 내가 너무나 황당해서 아내가 밀치는 대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도 수상한 아내의 모습에 의문만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그때 갑자기 그 집안에서 어떤 남자가 아내와 같은 여름 옷이옷 반바지를 입은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김양아, 왜 깨진 컵을 안 치우고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자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남자에게 그랬어요. 여기 택배 아저씨가 왔는데 뭐가 잘못됐나 봐요.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남자를 안으로 밀면서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내 아내가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내가 택배 아저씨라고? 그때서야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둘 사이가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니란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남자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내 마누라랑 함께 있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그 남자를 집 안으로 밀어내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내게 그러더군요. 아저씨, 당신 미쳤어요? 내가 왜 당신 아내예요? 빨리 꺼지지 못해요? 라고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보다 더 상대쪽 남자에게 신경을 쓰는 모양새였습니다. 제가 아내가 하는 말과 태도에 열이 안 받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은 그 남자도 다시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길래 내가 그 틈을 타서 문을 열어 제끼고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군요. 당신 누구야? 누구길래 이 시간에 내 마누라랑 함께 있는 거야? 그때서야 그 남자가 내가 아내의 남편이란 사실을 깨달았는지 얼른 모른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의심이 점점 사실화되어가는 것 같았었죠. 그래도 착하기만 했던 아내였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신랄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내는 내가 그 집으로 밀고 들어가자 결사적으로 나를 말렸어요. 내가 그 남자를 따라 거실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따라 들어온 내게 그 남자가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 뭐야? 누구 맘대로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 당장에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그래서 내가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뭔데 내 마누라랑 이 집에 함께 있는 거지? 바른 대로 말해봐. 그러자 아내가 나를 사정없이 밀치며 그러더군요. 당신 미쳤어? 빨리 나가지 못해?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그랬어요. 당신이야말로 왜 이 집에서 이러고 있어? 저 남자랑 같은 옷을 입고 뭐하는 짓이야? 저 남자랑 어떤 사이야? 어떤 사이라니? 이분 우리 회사의 대표님이셔. 당신은 지금 실수한 거야. 그냥 우리 대표님이 이사를 하셔서 도와주러 온 것뿐이야. 아내는 얼렁뚱땅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내의 그 말에 그 남자가 탄력을 받고 내게 그랬습니다. 이 인간이 김양의 남편이야? 사람이 왜 이래? 보아하니 하찮은 인덕션 설치기사나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 가네? 이왕 왔으니까 인덕션이나 설치를 해주고 가요. 별 거지 같은 것이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드네. 참 더러워서. 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얼른 가버리더라고요. 딱 봐도 당황한 기색이며 내 얼굴 안 보려고 안방으로 서둘러 가버린 거며 구린내가 폴폴 났습니다. 인덕션이고 뭐고 내가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이 집 어딘가에는 분명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나올 거라 믿으며 거실 곳곳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안절부절 못하면서 지켜보던 아내가 자꾸 내겐 할 일을 쳐댔습니다. 당신 뭐해? 쪽팔려 죽겠네. 인덕션을 설치하러 왔으면 얼른 하고 나가.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제가 욕실로 가서 칫솔통에 있는 칫솔을 모조리 끄집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에도 들어가 봤어요. 눈에 익은 아내의 속옷이 남자의 속옷과 나란히 걸려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에 걸려있던 아내의 속옷은 내가 작년 가을 아내의 생일 때 아내와 함께 직접 백화점까지 가서 고른 비싼 브랜드의 아내의 브라와 팬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의 속옷이 그렇게까지 비싼 줄은 몰랐어요.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자 그때 제가 물었었죠. 당신 생일 때는 기념으로 뭘 해줄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습니다. 꽃 같은 거는 돈 아까우니까 필요는 없고 백화점에 가서 내 속옷 좀 사줘. 그래? 그럼 당신이 직접 골라. 그런 다음에 맛집에 가서 밥 한 끼 하자. 그때도 아내가 백화점에 가서 속옷을 사달라고 하는 것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백화점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아는 한 속옷이든 뭐든 인터넷 쇼핑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가 있는 옷들을 주로 사는 편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빨리 모아서 장사든 뭐든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백화점에서 고급 속옷을 사는 것이 뜻밖이었죠. 아내가 고르고 골랐던 그 속옷이 내 생각보다 가격이 훨씬 상회를 하길래 솔직히 내심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비싼 속옷을 샀어야 했나 싶었죠. 하지만 아내의 생일 선물이기에 군말 없이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옷을 브랜드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뒤로 그냥 옷장 속에 그 속옷을 고이 모셔둔 것처럼 한 번도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 브라우 팬티는 왜 안 입어? 나를 위해서 사놓은 거 아니었어? 한번 입어봐. 그러자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 입긴 뭘 입으라고 그래. 내가 기분이 내킬 때 입을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남자 집에서 내 아내와 또 내가 사준 아내의 고급 속옷이 걸려 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의 그 속옷을 걷어서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사준 네 속옷이 왜 여기에 걸려 있어? 그러자 엄청 당황해하며 내게 되려 화를 내곤 난리였습니다. 도둑이 제 발이 저린다는 말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대표님이 화를 더 내기 전에 빨리 여기서 나가. 당신 내가 잘리는 거 보고 싶어? 그래도 내가 다그쳐 물었어요. 이 브라와 팬티가 왜 여기 있냐니까? 그러자 아내가 미친 여자처럼 내게 욕짓거리를 퍼부으면서 빨리 나가지 못하냐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불량배 취급을 했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내가 왜 아내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걸까? 착하디 착한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맞는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져 나가더니 급기야 멘붕이 오길래 스스로 진정하자고 다독거렸습니다. 아내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내가 알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아닌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소동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방에 숨어버린 그 남자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때 제 머릿속에 퍼뜩 뭔가가 생각이 잡혔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에는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던 말이 그 상황에서 생각이 났어요. 화낼 시간에 침착하게 증거를 잡으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에 든 휴대폰을 꺼내서 아내가 그 남자의 집 다용도실에 널어두었던 아내의 속옷을 촬영을 했고 그 남자 집에 있는 리얼 그대로의 아내 모습도 찍어두었고 안방에 문 열고 들어가서 그 남자의 모습도 찍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그 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 남자가 내가 휴대폰을 꺼내들고 찍고 있자 내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게 더 이상 덤비지를 못하더군요. 내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것이 무섭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를 피해서 안방으로 도망가던 그 인간이 내가 휴대폰 카메라를 켜자 저지하려고 달려든 것을 보니 말입니다. 112에 스피커폰으로 켜두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빨리 와주세요. 저는 인덕션 설치 기사인데요. 이 집 주인이 저를 치려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 사이에 아내는 자기 짐을 싸들고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남자만이 저랑 대치 중이었어요. 야, 너 내 마누라랑 어떤 사이냐? 그러자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까 그 여자가 네 마누라가 맞냐? 그래 이 자식아. 넌 오늘 뒤졌어. 그래? 그렇지 않아도 질렸던 참인데 잘 됐네. 네 마누라 같은 여자는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으니까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는 쪽팔리지도 않냐? 네 마누라가 내가 돈이 많으니까 좋아서 나를 꼬신 거야. 나 좋다고 달려드는데 싫다는 남자가 있겠냐? 네 마누라나 단속이나 잘해. 얼마나 남편이 모질이 같았으면
남의 남자한테 돈 보고 달려드냐? 나는 저런 아줌씨 취향은 전혀 아니여. 내가 돈 몇 푼 쥐어주니까 나한테 홀딱 빠진 거야. 저런 걸레 같은 여자는 내 비위에도 안 맞아.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에 못 오게 데리고 나가. 알았어? 그 남자는 나를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비난을 해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망을 쳤다고 생각을 했던 아내가 내 뒤에서 나타나더니 그 남자에게 악을 쓰고 달려들었습니다. 멋이 어째? 이 새끼가 내가 없다고 말을 막 하네. 내가 언제 니를 꼬셨어? 네가 네 마누라가 뚱뚱하고 매력이 없어서 여자로 안 보인다면서 이혼하고 나랑 살자고 했어. 안 했어? 네가 나랑 이 집에서 나랑 살자고 했잖아. 너 이 새끼 한 입 갖고 여러 말 하는 것 보니까 너 나를 갖고 논 거였어? 그래, 너 이판 사판이다. 네 마누라가 이런 줄은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아내가 자기 휴대폰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아내를 향해서 돌진을 하려고 하길래 내가 그 남자의 발을 걸어버렸더니 나자빠졌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밟고서 그랬어요. 너 이 새끼 아주 나쁜 놈이네. 네가 내 마누라를 돈으로 유혹을 했지? 그랬어, 안 그랬어? 돈이 환장한 내 마누라가 이 집에서 너랑 살림을 차리고 살자니까 좋아했냐? 그 와중에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저 새끼가 자기 와이프랑 이혼을 하고 나랑 여기서 살자고 그랬어. 그래서 나도 당신이랑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둘 다 웃겼습니다. 그게 그것이 아닌가요? 둘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내는 그 상황에서도 아주 담담하게 뭔가를 다짐을 한 듯이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일부러 켜두었는지 상대편 여자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 사진들은 뭐야? 나요? 그 사진 속의 여자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그 주소로 당장에 오세요. 당신 남편이 나랑 살림을 차리고 살려고 당신 남편이 얻은 집이니까 내 마음이 편하기 전에 빨리 와야 할 거예요. 자기 마누라 목소리를 듣자 나자빠져 있던 그 남자도 탄식을 하면서 아내에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갖다가 퍼부어댔습니다. 내가 저런 거지 같은 여자를 만나서 인생이 꼬여버렸네 라고 하자 아내도 맞받아 쳤습니다. 뭐? 네가 나를 꼬셔서 같이 살자고 했으면서 사랑하네 어쩌네 해놓고서 내가 돈 보고 환장해서 달려들었다고 했냐? 넌 오늘이 제삿날이 될 거야. 네가 회사 공금도 횡령해서 돈을 다 빼돌린 것도 내가 다 풀어버릴 거야. 그래도 난 네가 나한테 진심인 줄 알았어. 그런데 뭐? 나를 술집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해? 아내는 악만 남았더라고요. 순진한 아내가 그 남자를 진심으로 좋아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 장면이 차라리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사이에 두고 둘이서 악을 써대고 싸우는 꼴이라니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저 아내에게는 껍데기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아내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니 정말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서로 삿대질 해가며 싸우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 그 남자와 아내가 어떤 계기로 서로 만나고 눈이 맞았는지 다 알겠더군요. 망연자실해 하고 있을 때에 먼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문도 열어주고 신고 경위를 묻자 그랬어요. 제가 인덕션 설치 기사인데요. 인덕션을 주문을 받고 설치하러 왔을 뿐인데 제 아내와 이 집 남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집에서 살림을 차릴 모양으로 인덕션 설치를 주문한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따져보자 저를 다짜고짜로 때렸습니다. 제가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제가 다쳤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 겁니다. 저자가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내 아내까지 끌어들여서 살림까지 차릴 생각이었는데 나한테 들켜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자 경찰이 그 남자에게 그 사실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런 적 없다고 하자 갑자기 아내가 끼어들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 남자가 나랑 바람 피운 현장을 들통이 나자 여기 있는 내 남편을 데려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경찰에 신고한 거고요. 저 남자가 나랑 바람 피운 것을 내 남편이 추궁을 하자 폭행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러자 그 남자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며 성질을 부리면서 난리였어요. 저 두 잡것들이 나를 엿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참 동안이나 아내와 그 남자가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가 내게 했던 어이가 없는 말에 분노가 폭발한 듯 했어요. 배신감에 절어서 그 남자를 무한히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의 연락으로 손살같이 쫓아온 그 남자의 부인과 그 친정 식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의 부인에게 그러더군요. 당신 남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이 못생긴 데다가 입냄새도 많이 나고 말도 많고 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억지로 사느니 이혼을 할 테니까 나랑 함께 살자고 했어요. 내가 유부녀인 줄도 알면서 내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반지까지 줬어요. 나는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내 남편과 이혼까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내의 잦은 폭탄 발언에 그 남자는 자기 부인과 친정 식구들한테 뒤지게 혼이 났습니다. 경찰은 그 시끌사끌한 광경에 신고한 내게 그러더군요. 일단 신고자가 다치지 않았고 별 사고가 안 났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집안일을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떠났어요. 경찰이 가자마자 그 남자의 아내가 그 남자를 세차게 뺨을 때리더군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그래도 여기 인덕션을 설치하러 온 이상 할 일을 끝마치려고 인덕션 설치를 마저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설치비 25만 원을 내라고 했더니 안 주고 버티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 꼴이 안 보이냐?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을 내놓으란 말이 나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객님, 그건 고객님의 잘못이지요. 당신이 내 마누라랑 여기서 살림을 차리고 살려고 인덕션을 주문을 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돈을 내야지. 안 낸다고?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내가 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거야. 내 마누라랑 붙어 먹었으니까 그건 각오해야지. 안 그래? 그러자 아내도 한술 더 떠서 그랬습니다. 야, 나도 네가 혼인빙자로 사기를 쳐서 이혼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사기죄로 소송을 할 거야. 나도 너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야. 알겠어? 그랬더니 이번엔 한없이 그 남자를 쥐어박던 그 남자의 부인이 그 남자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불안해서 재산을 다 내 앞으로 빼돌린 거는 그동안 몰랐지? 너도 나한테 위자료 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거야. 그리고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도 소송을 걸 테니까 기다려.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값을 내놓아야 할 거야. 라고 하자 아내가 그때서야 제 정신이 들었는지 죽어라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거듭 설치비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그 남자가 결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내게 그러더라고요. 난 오늘 당신 때문에 거지가 되었어요. 회사도 나는 바지 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요. 이젠 다 들통이 난 마당에 당신 부인과는 다시는 엮일 일은 없을 테니까 이쯤 해서 그만둬요. 그래서 그 말에 내가 열이 받아서 자기 부인한테 맞아서 벌겋게 달아오른 그 남자의 면상을 마주보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아하니까 네가 이렇게 여자들을 한두 번 사기쳐서 꼬시고 만난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네 뒤를 좀 캐봐야 할 것 같다. 넌 내가 가만히 안 둬.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넌 나한테 끝장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며 반협박을 하면서 겁을 줬습니다. 그땐 정말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나의 차갑고 냉혈한 눈초리에 놀란 그 남자의 눈빛이 한없이 흔들리더군요. 이미
그 남자의 부인과 친정 식구들이 쳐들어와서 그 집안에 있는 바람핀 흔적들을 하나둘씩 싹 다 찾아내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남자는 자기 부인의 기세에 눌려서 겁을 먹고 있더군요. 내게 돌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당신 부인과 또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나는 모른 척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남자가 회사에 찾아가서 회사 입구에 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 남자는 이 회사의 대표로서 유부녀인 여직원을 꼬셔서 농락을 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거나 당한 경험이 있거나 퇴사한 여직원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세요. 함께 고발하고 응징합시다. 라고 했더니 여러 차례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어린 초년생 아가씨부터 유부녀인 내 아내 이르기까지 참으로 더럽게 해먹었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그 남자에게 당한 경험을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던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차고도 넘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합의 이혼을 해주고 몸만 나갔습니다만 그 남자를 고소를 하는 일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나섰어요. 내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였었지만 참 이해가 잘 안 되더군요. 그런 아내와 그런 일로 서로 얘기를 하고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 참 제게는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를 용서를 할 수가 없었기에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랬더니 합의금을 건네며 내게 먹고 떨어지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깟 돈에 환장해서 그냥 먹고 떨어지겠습니까? 그 남자도 자기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고 재산 분할 때문에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여럿이 올렸더라고요. 그 남자에게 여러 죄목이 붙더군요. 그런 인간은 끝장을 보게 해야죠. 아내가 내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집을 나간 후 며칠 후에 짐 정리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앨범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처음 여행 갔던 날, 아내가 첫 출근하던 날, 둘이 라면 먹으며 찍었던 셀카. 그런데 이젠 그 사진 속 미소가 전부 거짓 같았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행복했었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정 떨어지고 이혼을 할 거였으면서 우린 그때 사진 속에서처럼 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 다 부질없는 그 사진들을 꺼내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인덕선 설치하러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았고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어느 집을 들어가도 혹시 또? 하는 불안감. 고객이 문 열어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나 스스로를 달래려고 술 한 잔 마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냥 혼자 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제가 못나서 그런 여자를 사랑을 했었고 결혼까지 했는데요. 모든 것은 제 탓이라 여기며 오늘도 더 단단해지는 제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